의료사고란 무엇인가?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흔히 의료사고라고 부릅니다. 의료사고는 진료나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아니라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과실사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환자나 가족이 정확한 절차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무기록, 수술기록, 간호기록, 검사 결과 등은 나중에 사고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사고 직후 확보하는 기록은 변조나 누락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병원에 요청하면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메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의료사고가 인정되는 기준. 모든 사고가 병원의 잘못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가 과실로 판단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진이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가. 둘째,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가. 셋째,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 3가지가 입증되어야 보상이나 배상이 가능합니다. 4.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3가지 경로로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입니다. 전문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민사소송으로 보상금 규모가 크거나 다툼이 복잡할 때 선택합니다. 세 번째는 병원이나 보험사를 통한 배상 절차입니다. 일부 병원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5. 손해사정인의 역할. 피해자가 혼자 병원이나 보험사와 협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사고의 원인과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상 근거를 제시합니다. 진료 기록을 검토하고 감정서를 의뢰하며 손해액과 후유장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손해사정인의 역할입니다. 6. 보상 항목을 알아두기. 의료사고 보상에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치료비와 간병비처럼 직접 발생한 비용이 있습니다. 둘째,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셋째,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인 일실 수입이 있습니다. 넷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사고를 입증하는 핵심 기록. 의료사고는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해결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간호일지, 영상자료 등은 사고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병원 측 주장에 대한 대응. 병원이나 보험사는 종종 환자 체질이나 기존 질환을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사정인은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반박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피해자에게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9. 조급한 합의는 금물.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측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손해액 산정 없이 서둘러 합의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유증이 남거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10. 마무리. 근거 있는 대응이 진짜 보상으로 이어진다.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은 선택입니다. 감정이 아닌 근거와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피해자를 지키는 길입니다. 손해사정인은 그 근거를 정리해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전문가입니다. 병원은 이유를 찾지만 우리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사고를 겪으셨다면 기록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